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영체제의 핵심인 파일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파일의 개념부터 저널링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파일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파일 속성의 종류와 권한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다음 디렉토리 구조와 트리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파일 할당 방법 3가지인 연속 할당, 연결 할당, 인덱스 할당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FAT와 아이노드 구조, 파일 시스템 마운트, 그리고 저널링 파일 시스템까지 다루겠습니다. 파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파일은 관련된 정보의 집합으로 운영체제가 저장 장치에 기록하는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마치 서류 캐비닛에 보관된 문서처럼 각 파일은 고유한 이름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일을 단순한 데이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파일은 운영체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파일 시스템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파일에는 여러 가지 속성, 다른 말로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먼저 이름은 사용자가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열입니다. 유형은 텍스트 파일인지, 실행 파일인지, 이미지 파일인지를 구분해줍니다. 위치는 파일이 저장된 장치와 경로를 가리키고 크기는 현재 파일의 바이트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간 정보로는 생성 시간, 수정 시간, 마지막 접근 시간이 기록됩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파일 관리와 백업, 동기화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이 자바 코드는 파일 속성을 읽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먼저 패드즈 게트 메서드로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파일즈 리더리뷰츠 메서드를 호출하여 베이식 파일러리뷰츠 객체를 얻습니다. 이 객체를 통해 사이즈 메서드로 파일 크기를, 크리에이션 타임으로 생성 시간을, 레스트 마더파이 타임으로 최종 수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로그 파일 관리나 캐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러한 속성 정보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파일의 보호 정보, 즉 권한은 누가 파일을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리눅스에서는 RWX, RWX 형태의 유닉스 권한을 사용합니다. 소유자, 그룹, 기타 사용자 각각에 대해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지정합니다. 반면 윈도우에서는 ACL, 즉 접근 제어 목록을 사용합니다. 개발 중에 퍼미션 디나이 에러를 만나셨다면 대부분 이 권한 설정 문제입니다.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할 때는 이러한 권한 체계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디렉토리는 파일들을 논리적으로 그룹화하여 관리하는 특수한 파일입니다. 도서관의 분류 체계를 생각해보세요. 책들이 주제별로 서가에 정리되어 있듯이 디렉토리는 계층적 구조를 통해 수많은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디렉토리 내부에는 파일 이름과 해당 파일의 메타데이터 위치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도 일종의 파일인데 그 내용이 다른 파일들에 대한 정보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현대 운영체제는 대부분 트리 구조의 디렉토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가장 위에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서부터 하위 디렉토리로 뻗어나가는 형태입니다. 경로를 표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경로는 루트부터 시작하는 전체 경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홈 /유저 문서와 같은 형태입니다. 상대 경로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 경로입니다. 점 2개는 상위 디렉토리를, 점 하나는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트리 구조 덕분에 수만 개의 파일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바 코드는 디렉토리를 재기적으로 탐색하는 예제입니다. 리스트 파일즈 메서드는 디렉토리 객체와 깊이 값을 받습니다. 먼저 dir 리스트 파일즈로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과 하위 디렉토리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for 반복문으로 각 항목을 순회합니다. 깊이에 따라 들여쓰기를 적용하여 파일 이름을 출력합니다. 만약 해당 항목이 디렉토리라면 재기 호출로 그 안의 내용도 탐색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디렉토리 트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속 할당 방식은 파일을 디스크에 연속된 블록에 저장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이 모두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파일의 시작 위치만 알면 어떤 부분이든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여부 단편화 문제가 발생하고 파일 크기를 미리 알아야 하며 파일이 커지면 전체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CD롬 같은 읽기 전용 미디어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연결 할당은 각 블록이 다음 블록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는 방식입니다.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외부 단편화가 없고 파일 크기를 미리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일이 커져도 빈 블록을 연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중간 위치에 직접 접근하려면 처음부터 포인터를 따라가야 해서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포인터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포인터가 손상되면 그 이후 블록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인덱스 할당은 모든 블록 포인터를 하나의 인덱스 블록에 모아두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직접 접근이 효율적이고 외부 단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덱스 블록만 보면 파일의 모든 블록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덱스 블록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고 작은 파일에서는 오버헤드가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닉스의 아이노드는 이 인덱스 할당 방식을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블록과 간접 블록을 조합하여 다양한 크기의 파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FAT, 즉 파일 할당 테이블은 MS-DOS 시절부터 사용된 유서 깊은 파일 시스템입니다. 디스크 시작 부분에 할당 테이블이 있고 각 엔트리가 다음 블록 번호를 가리킵니다. 연결 할당의 변형이지만 테이블을 메모리에 캐시하면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AT는 구조가 단순하고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USB 드라이브나 SD 카드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에서 아직도 널리 사용됩니다. FAT 테이블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블록 번호가 인덱스가 되고 그 값이 다음 블록 번호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파일 A는 블록 0에서 시작합니다. 블록 0의 값은 3이므로 다음 블록은 블록 3입니다. 블록 3의 값은 7이므로 그 다음은 블록 7입니다. 블록 7의 값이 UF, 즉 파일 끝이면 파일이 종료됩니다. 프리로 표시된 블록은 사용 가능한 빈 블록입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따라가면 파일의 모든 블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노드는 유닉스 계열 파일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각 파일마다 하나의 아이노드가 있고 여기에 파일의 모든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블록 위치가 저장됩니다. 아이노드에는 소유자 정보, 권한, 파일 크기, 시간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접 블록 포인터와 간접 블록 포인터를 조합하여 작은 파일부터 매우 큰 파일까지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리눅스의 ext4, 맥OS의 APFS 등 현대 파일 시스템은 모두 아이노드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이노드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소유자 UID와 GID, 권한 정보, 파일 크기, 시간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 아래에 블록 포인터들이 있습니다. 직접 블록 포인터는 보통 12개로 작은 파일은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큰 파일을 위해 단일 간접 블록이 있는데 이건 포인터 블록을 가리키고 그 블록이 실제 데이터 블록들을 가리킵니다. 2중 간접 블록은 포인터의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3중 간접 블록까지 사용하면 테라바이트급 파일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는 파일 시스템을 기존 디렉토리 트리에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리눅스에서 USB를 연결하면 슬래시 미디어 아래에 마운트되어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원마운트 없이 장치를 제거하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아직 디스크에 쓰이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윈도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처럼 드라이브 문자로 관리하지만 유닉스 계열은 단일 디렉토리 트리로 모든 저장 장치를 관리합니다. 저널링은 시스템 충돌 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실제 변경 전에 먼저 저널, 즉 로그에 기록합니다. 만약 쓰기 도중 시스템이 충돌하면 재부팅 시 저널을 확인하여 복구합니다. ext4, NTFS, APFS 등 현대 파일 시스템은 모두 저널링을 지원합니다. 메타데이터만 저널링하는 방식과 데이터까지 저널링하는 방식이 있는데 후자가 더 안전하지만 성능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저널링 동작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트랜잭션이 시작되면 저널의 작업 내용을 기록합니다. 둘째, 저널 커밋 단계에서 저널 데이터를 디스크에 동기화합니다. 셋째, 실제 쓰기 단계에서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넷째, 트랜잭션 완료 후 저널에서 해당 항목을 제거합니다. 만약 중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재부팅 시 저널을 확인합니다. 미완료된 트랜잭션은 롤백하거나 재실행하여 파일 시스템을 일관된 상태로 복구합니다.
실전에서 유용한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일 작업 전에 항상 권한 속성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퍼미션 에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속성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캐싱과 동기화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시간을 비교하여 변경된 파일만 처리하면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셋째, 로그 관리 시스템에서는 수정 시간으로 오래된 파일을 자동 삭제하거나 파일 크기를 모니터링하여 디스크 용량 부족을 미리 경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파일 시스템의 핵심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파일의 개념과 속성, 디렉토리 구조, 할당 방법, FAT과 아이노드, 그리고 저널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론을 배웠으니 이제 실제로 리눅스에서 파일 시스템을 다뤄보시길 권장합니다. 터미널에서 ls-l 명령으로 권한을 확인하고 df 명령으로 마운트 상태를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